왜 우리나라는 네. 이 대통령 한 명 네. 바뀌는 거에 이렇게 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식이. 그게 이제 역사와 전통 때문인데, 그렇죠. 어떤 국가든지 네. 그 국가가 건국이 돼서 발전하는 과정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럼 어떤 스타일이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정부가 다 알아서 했어요. 정부가. 기업은 약간 정부의 의지를 실행하는 그런 실행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있죠. 뭐 이병철 회장, 뭐 그런 분들 봤을 때 정주영 회장,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칭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는, 예, 공무원 대신 실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이어오다 보니까 네.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증시 전체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 온 거죠. 만약에 한국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업들이 알아서 막 활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다면 각 개별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시가 됐겠죠.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바뀌는 게 이제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크게 안 달라지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이었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공화당이 막 수입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꺾였느냐, 뭐 아니면 뭔가 어떤 바이든 정부 때 올라가던 종목이 내려가고 새로운 종목들이 막 올라왔느냐, 엔비디아 그대로 가고 그냥 바이든 때 가던 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게, 미국은 개별 기업,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네. 그것이 미국의 특성이고요. 기업 중심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은 그 기업이 잘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이 좋지가 않으면 주가가 안 올라요. 근데 반대로 기업이 별로 잘하지 않아요. 네. 근데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산업을 밀겠다 하면은 그냥 올라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의 특성인가요? 그게? 한국만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총리, 네. 총리가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내각제잖아요.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지도자랑 별 상관이 없어요. 한국이 그런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대통령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다라고 이제 바꾸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쉽죠. 근데 모든 분석 틀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으로 자꾸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뭐 수급으로 찾는다라든지 네네네. 뭐 어떤 기업 가치나 네네네. 밸류로 찾는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한국 증시를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어떨 때는 그게 잘 맞아, 어떨 때는 또 하나도 안 맞아. 2024년에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2025년에는 또 막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미국 증시를 하셔라. 근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대통령만 바뀌는 것만 보고 좀 대충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 증시가 잘 맞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휴라클님을 12월에 만나고 좀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머리가 깨었다고 해야 되나? 머리를 한 대 네네. 맞았던 게 네. 아니 주식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이름 외자 네. 존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모하라. 뭐 결혼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네네네. 신중하게 그렇죠. 골라서 끝까지 뭐 영혼의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네네네. 모아가라 라는 것도 있고, 네. 뭐 농사 짓듯이 맞아요. 투자하라는 것도 네네네. 있었고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계속 네. 그런 좋은 저평가된 주식을 네네네. 찾아라. 네. 이게 사실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증시에 묶여가지고 못 떠나잖아요. 아니 이거를 야 10% 내려가면 손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묵혀둬라 해야 사람들 계좌에 찌꺼기처럼 이렇게 그 종목들이, 물린 종목들이 쭉 있어야
돈이 거기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되게 네. 그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면 더 좋은데 네. 돈을 벌면 또 떠나니까. 아, 예, 그냥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너네는 평생 이러고 있어라. 근데 그러다가 제가 책에 썼던 파동 구간이 오면 네. 탈출할 수는 있어요. 그 잘 맞으면. 예, 그래가지고 파동 구간이다 하면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주식은 길게 투자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너 계속 갖고 있었더니 결국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아, 근데 그 기회비용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0% 되면 손절해라. 깔끔하게. 예, 그냥 또 좋은 것도 다시 찾으면 되니까. 예. 사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사모으라고 했다가 이제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사라 그래요. 맞아요. 아끼고 저축해라. 그치. 그건 계속 사면은 저축할 수밖에 없지. 돈이 없으니 강제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때 갑자기 이제 TV 같은 데 튀어나와가지고 야 봤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황당해가지고 진짜.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3,200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2차 전지잖아요. 네. 예. 그런 2차 전지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남들 다 오를 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팔아야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제 투자 철칙이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맞다이를 까는 1대1 경쟁하는 거는 일단 사지 마라.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워낙 중국을 무시하니까 한국산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한국 사람들 생각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지금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한다? 그거는 일단 피하면 행복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이제 1대1로 경쟁을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딱 그냥 완전히 어떤 그런 뭐 보호 장구 없이 그냥 이렇게 충돌하는 경쟁자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은 굉장히 주주가 돼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중국 때문에. 지금 또 중국이 미국 관세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싸게 팔고 있어요. 미국에 못 파니까. 우회로. 네. 그러니까는 더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을 보실 때 저는 뭘 사야 되냐보다 뭘 사지 말아야 되냐가 더 중요한데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를 안 사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그 중국하고 경쟁하는 걸 사서 그 회사가 중국도 막 이기고 엄청나게 막 되면 큰 돈을 벌겠지만 그럴 확률이 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중국 대비 열세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피하는 게 최대한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가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은 공부 잘하면 공대로 가요. 특이하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다. 네, 아니면 뭐 빅테크에 취업을 하든가 그 공부 잘하는 모든 인재들이 공대로 가서 이제 기술 발전 쪽으로 가고요. 한국은 다 의대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는 매우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이미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이 이제 예전에 IMF 전에 잘 나가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전국에서 공부 좀 한다. 이런 분들이 서울대 물리학과나 뭐 이런 데 가셨거든요. 네, 뭐 화학과 뭐 이런 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초석을 닦은 거죠. 지금 이제 다 의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을 하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은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중국은 뭐 주 52시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거의 그냥 노예처럼. 창업을 한 애들은 이제 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조금만 먹어도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막 돈 내가 더 벌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주 52시간, 이제 주 4.5일제도 이제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맞붙는다. 그러면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배터리 전문가 인플루언서가 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K 배터리가 좋다. 네.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삼원계 배터리가 LFP에 비해서 좋다. 막 그런 강조하시고 막 K배터리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나도 샀다 이러면서. 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면 당연히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야 되는데 한국산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좋은데 왜 떨어질까?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라는 소리잖아요. 현대차, 기아 뭐 그런 어떤 완성차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모자라가지고 그 좋은 K배터리를 놔두고 계속 중국 배터리를 지금 장착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논리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점유율이나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걸 이념적으로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이제 데이터 앞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지금 숫자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제 좀 다시 네. 또 2차 전지에 좀 네. 빛이 들어올 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10대 공약을 제가 쓴 이유가 네. 이 안에서만 봐도 5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10대 공약 안에 없더라도 다른 게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공약에 있는 저 쉬운 거를 놔두고 왜 굳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기는 대놓고 정부에서 하겠다.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줄 서 있으면 되지. 불확실한데 중국하고 경쟁하고 정부가 2차 전지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도 약간 불확실한 거기 가가지고 내 순서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랑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